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내년도 중국 경제 밑그림을 그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 얘네는 무슨 단어들도 겁나 무슨 뭐 살벌해. 예, 공작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예,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했는데 아무튼간 단어가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공작회의. 예, 내수 경제 부양과 미중 무역 전쟁 대응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드디어 지금 중국의 경제의 방향성을 이제 새로운 노선을 택해서 가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온건한 통화 정책 등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현재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변수인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미국을 향해 전방위 개방 카드를 꺼내들며 대외 리스크를 제어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제 중국 경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방향성이 나온 건데 중국의 지금 방향성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중국은 어떤 이제 통화의 정책이 굉장히 긴축적 방향이었어요. 왜냐면은 중국에는 지금 부채, 심각한 부채 증가에 따른 어떤 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이제 열나 세게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연 6% 이상의 성장세를 계속 보여왔었던 연 8%대 성장률까지 보였었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커지면서 빚을 쓰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지.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죠? 요거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 하나 세워가지고 그 뭐 상품 하나 찍어내서 판매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간단 말이야. 경제가 좋으니까 성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찍어내는 족족 팔려버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공장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야 공장 하나 더 세워가지고 양쪽에서 돌려버리게 되면은 매출이 2배로 늘어날 텐데 야 공장 늘리자. 그러니까 공장을 늘리려면은 내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 돈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부채를 쓴단 말이야. 돈을 빌려서 쓴단 말이죠. 그래서 공장을 증설하는 가운데 부채를 늘리고 공장이 2개가 되면은 2개에서 찍어내는 족족 또 다 팔려. 그러니까 매출이 또 올라가. 그럼 공장 하나 더 세우고 싶어. 그럼 부채 더 늘려. 공장 3개 찍어. 그래도 다 팔려. 그럼 4개 찍고 싶어. 공장 4개 만들어. 다 팔려. 그럼 5개 만들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나라 안에 부채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그 정점까지 가게 되면 이제 스탑이 걸리는 바로 그 순간 거기서 이제 아작이 나는 건데 아무튼간 아작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부채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 이 부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제 성장이 계속 진행됐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긴축 정책을 써서 이 부채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소하고자 방안을 썼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계속. 그래서 통화의 정책 방향성이 좀 긴축적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조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겠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제 뭐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40% 이상의 급락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긴축의 방향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예요.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긴축적인 방안을 써왔었던 중국의 통화 정책이 이제 다시 반대로 이대로 계속 쪼이기만 했다가는 이제 끝나겠다, 안 되겠다. 부채 비율을 증가시키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향을 선회하겠다라는 내용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통화 정책의 이 방향성 자체가 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뭐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일단 나중에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일단은 통화 정책 완화 정책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이용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데 몰빵을 쳐버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이런 결정적인 이유 자체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제 자본시장 열으라고 제가 계속 누차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죠. 계속 두들기는 겁니다. 중국 시장 들어갈 수 있게, 달러 유입 허용할 수 있게 계속 두들기다가 이거 열어놓으라고. 열어놓으면은 그죠? 끝난다. 열기만 해라. 뭐 내가 뭐 많은 거 요구하느냐? 그냥 열어라. 열으면은 끝난다. 계속. 그러면 열기만 하면 끝날 걸 왜 자꾸 버티느냐? 라면서 이제 공격을 계속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중국이 미국을 향해 이제 전방위 개방 카드를 꺼내들면서 대외 리스크를 제어하기도 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국 경제 7대 목표라고 해서 이 7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가장 첫 번째 항목에 전방위 대외 개방 추진, 이게 있고요. 내수시장 활성화 가속,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 체질 개혁 가속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결과적으로 다 경기 부양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그죠? 내용의 일환으로 하나씩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통화 정책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전환될 그런 사항에 와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중국은 지금 완화의 정책을 쓸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부채 비율의 이 부채의 증가에 따른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완화 정책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최후의 카드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일단 나중 상황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이 고비를 넘기자라는 겁니다. 나중에 터질 때 더 크게 터질 건데, 나중에 더 크게 터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폭탄을 더 키우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그쵸? 전 세계 증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시진핑 형이 그만큼 좀 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거치면서 중국은 지금 미국한테 쪽도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 털리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이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이제 트럼프 형한테 시진핑이 이제 개 처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발리는 가운데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힘들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나중에 이제 중국 경제가 뭐 이제 거대한 포탄으로 이제 작살이 나던 간에 일단 지금의 상황을 모면해서 장기 집권의 어떤 그 자리만큼 좀 공고히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제 중국의 이런 카드를 써놨던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21일 중국 관영 그 신화통신은 지난 19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날 베이징에서 폐막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전원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그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이듬해 거시경제 운영 계획을 세우는 자리이다. 중국 지도부 회의에서 대외 환경이 무척 복잡하다라는 뜻은 미국이 계속 지랄병 싸고 있고, 그래서 중국 착살나고 있고 라는 거를 애둘러 표현한 거죠. 중국 경제 역시 하강 압력을 받고 있어. 착살났기 때문에 안주 이제 개 처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에 맞춤형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대로 가다간 죽도 밥도 안 된다. 일단 위기만큼, 일단 위 상황만큼은 모면하고 보자. 스벌 부채가 얼마든 간에 일단 고 하자,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그 뭐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그냥 무식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죽도 밥도 안 된다. 작살나게 생겼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폭탄이 문제냐? 폭탄 나중에 터트려도 되니까 일단 이 위기는
모면하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가 밝힌 내년도 경제 운영 목표는 대대적인 경기 부양과 경기 부양 쪽으로 이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부분은 지난 3년간은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은 부채를 이렇게 조절하는데 계속 신경을 써오던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뭐 그저 더 이상 내려갈 나락이 뭐 끝도 없겠다 싶으니까 그쵸, 여기서 일단 이 고비만큼 넘겨야 되니까 부양 정책으로 스위치를 전환하자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쳐나가기로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감세 목표치는 올해 감세 규모인 1조 3천억 위안을 상회할 것이라고 보인다. 중국 지도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나라에서 돈 풀겠다는 뜻입니다.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더 많이 이제 내겠다라는 거죠. 통화 정책으로만 이제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재정 정책으로도 돈을 뿌려낼 수가 있죠. 나라에서 갖고 있는 이제 그 창고에서 이제 그 대출을 하는 겁니다. 옛날로 치게 되면 나라에서 쌀 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선 시대 뭐 이런 때로 생각하게 되면은 나라에 이제 가뭄이 들었어. 백성들이 막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막 대통령이 아니지. 나라의 왕이 그 우리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왕이 흉흉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뭐 흉년이 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민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시대 때 이제 막 흉년이 들고 하게 되면은 역대 이제 왕들이 이제 그지 같은 인간들이 앉아 있어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로 치게 되면 이제 뭐 반란이죠. 대가리를 갈아치우는 거야. 명분 삼아가지고 네가 이제 부덕해가지고 네가 부모님을 잘못 모시고 네가 왕 자체가 쓰레기니까 우리 조선이 이렇게 맨날 흉년이 들고 홍수가 나고 흉흉한 거 아니냐, 왕 갈아치우자, 그죠? 그런 명분을 갖다 대게 됐는데 이런 그지 같은 상황 맞게 되면 이제 왕 입장에서도 어떤 이제 그 막 반란의 목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쌀을 이렇게 혹은 이제 그 금을 뭐 이렇게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나라에 이제 위기와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제 풉니다. 국고를 푸는 것처럼 국고를 풀어서 쌀을 이렇게 정부를 확 보급해주게 되면 우리 그죠? 굉장히 이제 뭐 자비로우신 왕님께서 이렇게 나라의 이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렇게 예를 써주시니까 내년도는 분명히 또 풍년이 될 것이다. 이 하면서 1년 지나간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제 나라가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자신의 이제 목군형이 이제 작살 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면은 이거를 방지하고자 나라의 이제 국고를 푼단 말이죠. 이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죠.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데 나라에서는 하는 일이 없어.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대통령 갈아치우자고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뭔가 이제 나라에서도 재정을 풀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쓰고 하면서 그 위기를 지나가고 또 이제 경제 사이클이 좋아지게 되면서 또 이제 그 좀 이제 백성들이 먹고 살만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행복하니까 대통령이 누가 앉아 있던 간에 약간의 뭐 부정을 저지르던 간에 그냥 눈 감으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뒤지겠으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막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게 되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튼 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힌 부분들은 중국이 지금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이제 중국 지도부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 국민들 일어서겠다. 그리고 이제 좀 깨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혁하자고 하면서 난리 부르스 칠 것 같으니까 돈도 풀고 통화 정책도 완화로 돌리고 하면서 그죠? 요 상황만큼 일단 지나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도 본래 기조가 온건 중립적
가자라는 표현을 했었었는데 이제 중립이라는 표현이 빠져버리고 온건적으로 가자.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더 완화 쪽으로 통화를 푸는 쪽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는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성을 풀어 양적 완화에 나가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 있죠. 중국에서 돈도 풀고 국고도 풀고 하면서 현재 위기 상황을 이겨 나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밑으로 삭삭삭삭삭삭 나와져 있어요. 예. 그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진행했었던 긴축정 방향에서 완화적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적극적인 이제 대외 개방에 대한 부분들이 또 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굉장히 심한 그래서 레버리지를 낮춰야 되는, 그러니까 부채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 정책을 계속 펴왔던 중국이 충분히 부채가 낮아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화의 정책을 이렇게 바꿔냈다는 것은 그죠, 거품을 더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거품을 더 키우겠다, 그죠? 거품을 더 키우겠다. 미국도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서 거품을 굉장히 크게 키워놓은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미국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졌다라는 그런 명분하에 달러를 그쵸? 2008년도 이후서부터 3번의 양적 완화를 대규모로 실시를 해가지고 2015년도까지 대략 9, 10, 11, 12, 13, 14, 15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을 이렇게 공중에서 뿌려내는 그런 상황을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는 걷어들이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런 다음에 요새 다시 이제 양적 완화 얘기, 다시 완화 정책 필요하다는 얘기 이제 막 또 다시 들려오고 있는 상태이죠. 아무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자산을 확장하는데 거품을 많이 키워놓은 상태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 시점을 계기로 해서 대규모로 완화 정책을 핌으로 인해서 거품을 크게 키워낸다면 그죠? 전 세계 국가에 있어서 이제 1등 국가와 2등 국가가 거품을 키워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시는 역사적인 최고점 자리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다음이죠. 이 다음은 방법이 없어 이제. 이 다음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1900년대 같은 경우 이제 영국이 전 세계 이제 경제를 이제 주도했다. 파운드화가 이제 기축 통화였는데, 전 2차 세계 대전 거치면서 이제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그 패권국의 지위에 한번 도전했다가 개작살이 났고, 중국이 이번에 패권국의 지위에 도전하려다가 지금 또 개작살이 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영국은 그 브렉시트를 통해서 이제 유럽에서 나와버리잖아요. 그쵸? 유럽에서 영국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그 유럽도 뭐 그냥 뭐 아무짝에 쓸모없는 별로 힘이 없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리고 해서 그 후속을 이어갈 수 있는 나라 자체가 이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도 쓸 수 있는 카드 다 써가지고 거품 다 키워버려놨고 중국도 이번에 완화 정책 쓰게 되면서 이제 한번 또 그죠, 부채가 이미 크게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폭탄을 더 키우는, 거품을 더 키우는 상황으로 전환해서 일단 뭐 장세는 좋아지고 뭔가 이게 좀 그죠, 큰 흐름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이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에서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작살이 나게 되면은 2008년도에 이제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져버린 것처럼 이제 중국발 이제 금융위기가 날아가게 되면은 거기는 뭐 그쵸? 전 세계가 또 패닉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을 때 이번에 그 중국이 뭐 완화 정책을 쓰고 중국발로 인해서 어떻게 뭐 경기 부양 정책을 이렇게 뭐 시행을 해 나간다 하게 되면은 그쵸, 이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마지막 기회, 라스트 찬스. 그 이후에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그죠? 지금의 어떤 미중 무역 전쟁하고는 사이즈가 다른 그런 어떤 전 세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공황에 빠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초유의 사태가 터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이, 그죠? 지금 충분히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키우기로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부터 일단 이 뇌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제 키워 나갈 거니까 가긴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가고 난 다음에 이게 공중에서 터져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이후서부터는 이걸 막아줄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인구라면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라면은, 그쵸, 이번 기회 외에는, 그죠,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큰 기회가 적어도 몇십 년 단위 내에서는 절대로 없을 것 같은, 주식 전문가도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벤트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자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글로벌 경기 상황 자체를 거시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탕을 해먹고 이제 박수칠째 떠나야 되는, 그게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그 중심에 일단 신흥국이 있을 것으로, 그리고 중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국내 총생산이라고 부르는 GDP와 그 증시의 이제 시가총액, 이게 거의 이제 이꼴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증시 부양이 한 번씩 쫙 된 그런 나라들,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GDP와 증시의 시가총액이 동일하거나 혹은 그 이상 상회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내 시가총액이 중국 내 GDP 대비해서 대략 한 35%에서 대략 한 38% 정도 수준에 불과해요. 그죠? 그래서 중국의 GDP와 시가총액이 이꼴이 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려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상해지수가 적어도 7000포인트까지는 가야 되더라고. 상해지수 기준으로 봤었을 때 GDP랑 똔똔될 수 있는 수치까지 올라가려면은 상해지수의 포인트가 7000포인트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2500선이 지금이잖아요. 그쵸? 2500선에서 7000포인트까지 가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180% 정도의 이제 상승 구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구간을 찍고 나서 7000포인트, 8000포인트 이 정도 박스 프리미엄까지 더 얹어야 되니까, 액면까지만 가게 되면 이제 7000포인트고 거기서 거품까지 더 씌워버리게 되면은 7000 이상까지 가게 되니까 7000에서 만 사이, 그 정도 범위까지 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뭔가 뇌관이 터지면서 전 세계 증시 자체가 초전박살이 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시적인 그런 전망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서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을까, 증시로. 거꾸로 베팅하는, 그쵸, 인버스 전략을 제외하고서는 선물로 치게 되면 이제 매도 전략, 매도 포지션, 그죠? 숏, 롱 포지션이 아니라 숏 포지션을 제외하고서는 증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향후 몇십 년간 아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이 분들 중에 뭔가 이제 그 큰 목돈, 그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이 장이 이제 고공행진하면서 이제 올라가주는, 상승이 쫙 나와주는 그 장세에서 돈을 이제 있는 힘껏 다 때려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그거를 이제 크게 때려 먹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그쵸, 이번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예, 증시를 부양시키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바로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예,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종 마지막 파이널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신흥국 같은 경우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증시의 포인트 자체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35%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 줄 수 있는 상승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올리지 않았던 거죠.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부채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 그래서 디레버리징 효과가 있는 저런 정책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게 중국이죠. 근데 미국이 그걸 건드렸어. 예. 그 나라 안의 경제에 어떤 그런 이제 폭탄이 터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조절하고자 예, 이 내구를 다시 다지는 바로 그 빈틈을 이용해 가지고 예, 미국이 이제 공격을 가했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먼저 미국에게 공격을 가했기 때문에 미국이 반격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간 예, 이게 벌어졌고, 그래서 중국은 그죠? 그동안에 이제 내실을 다지는 정책은 일단 뒤로 보류하고 일단은 공격하자, 같이 맞서자 라는 걸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예, 우리도 경제의 사이즈를 키워서 일단 이제 거품을 집어넣자, 사이즈를 키우자 라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향후 뭐 몇 년간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강한 상승장 분위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죠? 이게 그 임계치 수준까지 가게 돼서 이제 그 폭탄이 이제 터져버리게 되면은 그죠?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신흥국발 이제 또 대규모 위기 사항이 터져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가 되게 되면은 뭐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 사이즈가 아니라 미국발 금융위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졌던 것 같이 그죠? 전 세계 증시 자체가 이제 반토막이 나버리는 뭐 그런 초유의 상태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뭐 그죠? 그 거의 뭐 연 단위로 이제 지수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연 단위로 지수가 빠져버릴 때 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그때까지 주식을 하고 계시게 되면은 안 될 걸로 보이고 이번 그죠? 중국이 중심으로 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트럼프도 이번에 재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도 일단 다음 집권까지는 힘을 이어가고 하게 되면서 폭탄을 이제 키워 나갈 걸로 보이는데 그죠?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기 전이든 아니면 어떤 뭐 중국 내에서 어떤 위기감이 감지가 되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게 한번 빵꾸가 나게 되면은 그죠? 초유의 그런 사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 그죠? 기회가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베팅에서 돈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그 경기 사이클 알려드리면서 지금 이제 그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 파동의 주기에 의해서도 저점선에 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40개월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죠? 소파동 주기에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중국 지수의 상승 포인트는 지금으로부터 한 180% 정도의 상승 구간이 열린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해 지수로 계산했었을 때 중국의 GDP 수준까지 올라간다. 라는 가정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수준이 한 35%에서 한 38% 수준밖에 안 되니까 수치로 따지게 되면 한 7,0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져야지 중국의 GDP와 시가총액 그 중국장의 시가총액이 일치가 되는 수준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2,500선에 있으니까 7,000포인트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한 2배 이상이 간다라는 거죠. 2배 가까이 간다라는 거죠. 수익률로 치게 되면 이제 180%, 지수 상승 포인트로 차게 되면은 거의 뭐 2.5배 정도. 거기서 한 뭐 10억 정도 갖다 박아 놓게 되면은 한 2에서 3년간 각 이 투자해 놓고서는 상해주산 7,000포인트 근처까지 갔을 때 열어보게 되면은 한 30억 돼 있는 거니까
280억 정도 되어 있는 거죠. 한 18억 정도 먹을 수 있는. 물론 뭐 부자들의 얘기죠. 투자금이 저는 뭐 3천만 원인데요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아니고, 시장 자체에다 베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ETF 상품 같은 거 이제 박아 놓으면 되죠. 그냥 중국 지수에 그냥 추종해서 가는 거였다 그냥 때려 박아 놓으면은 끝나는 건데, 그런 분들에게도 상당히 큰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식에다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중국장이 상승하고 신흥국 지수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우리 장도 그 훈풍을 이제 다이렉트도 받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 증시로 표현하게 되면은 뭐 중국만큼 올라가진 않을 거니까 대략 뭐 보수적으로 한 1.5배 정도 잡는다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1.5배 정도 수준 더 올라가져 있는, 그러니까 50% 이상은 더 지수가 상승하는 그 정도 상황이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쵸. 코스피 지수로 치게 되면 이제 3000선 이상 밟아주는 거고,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닥이 대충 700이라 계산하게 되면은 350 돌아가는 거니까 1000선, 코스닥 1000선 정도가 되는 거고, 그 정도 상승 구간까지 이제 먹을 수 있는 구간대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쵸. 그거를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그 상황은, 그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언제 누구도 모르게 터져버릴 수가 있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주식으로 어지간해선 돈을 벌 수 없는, 그쵸, 그런 상황이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긴 추세를 보게 되면은 그쵸, 대략적으로 시간으로 봤었을 때는 3년에서 한 5년 정도. 그래서 이 시즌 동안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질 못한다 하게 되면은 그 이후의 시점에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찬스, 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큰 손님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연 단위로 주식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해주잖아. 그쵸? 오렌 버핏, 그리고 뭐 우리 그 아난티 사회이사 들어왔다고 했었던 뭐 그 누구요, 짐 로저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투자의 규제라는 사람들, 큰손 자금들을 가지고 이제 증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 부자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 단위의 플랜을 짜가지고 그 시장 자체에다 이제 투자를 해버리게 되는데, 개잡주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우리 회원님들이 환장하시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그 뭐요, 남선 알미늄 이런 거. 내 자산이 뭐 몇백 단위, 몇백억 단위, 몇천조, 몇천억 단위, 조 단위인데 조 단위 자산을, 그죠? 그런 쓰레기 종목에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장 자체에다가 이제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 자체에다가 베팅을 하는 그 과정을, 그죠? 굉장히 긴 추세로 본단 말이죠. 연 단위로. 그죠? 그래서 그 신흥국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이 시점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투자처로 생각을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죠? 마지막 기회라고 하게 되면은, 그쵸, 버블이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버블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게 깨지는 상황이 왔었을 때도 더 큰 충격이 찾아오게 되겠죠. 마지막 베팅 기회에 커져버린 버블이 이 순간에 터져버리는 순간, 그죠, 연이 넘어가는 그런 하락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년 단위를 넘어가는 하락세. 그때까지 전문가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간 이번 이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 정책을 쓰기로 한 부분이, 그죠? 굉장히 좀 빅 이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증시의 상방에다가 이제 방향을 맞춰놓고 베팅을 해 나가야 될 시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11월 13일 그때 이제 브렉시트 얘기 나오고, 미국의 통화정책 양적 완화 필요성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 그 협상 얘기 나오고, 중국의 시장 개방 얘기 나오고, 하기 시작했을 때가 11월 13일.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일단은 반환점은 도론 같다.
시장이 그동안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일단 반환점은 도는 것 같으니까 이금서부터는 이제 상방을 좀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빠졌던 시간이 길고 하락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낙폭도 컸었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돌아세우는 거를 이제 지켜보시면서 장세에 대한 전망 자체를 이제 위쪽으로 바라보시면서 갈 만한 시기가 된 걸로 보이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터닝이 돼서 올라가주는 장세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그 중심에 좀 중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중국발 상승 분위기가 나오면서 올라가던 장세가 결과적으로는 그죠? 이 중국발 또 금융위기로 찾아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쵸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이제 거의 뭐 연 단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단 가장 보수적인 수치 상해지수 7000포인트 바라볼 수 있는 180% 상승 구간,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로 치게 되면은 코스피는 3000선 밟아내고 코스닥은 1000선 이상 가지고 그 정도 상황 되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그죠?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뭐 연 단위로 가주겠죠. 그래도 한 3년 정도의 사이클은 돌아가니까 3년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진행이 되되 그 이후서부터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장세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중국이 완화 정책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쓰자 그냥 해버렸으니까 그죠? 저는 이제 중국 통화 정책이 그죠?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반응을 해주는지 그쵸 이번 2019년도 연초가 찾아오기 전에 먼저 반응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 볼 필요가 있겠고, 장세가 이제 그 상향 전환을 하게 되면서 신흥국 중심으로 한 이제 강한 장세가 이제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그쵸 우리 투자자분들 마지막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망 자체를 미리 해놓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만약에 장이 좋아졌다고 쳐볼게요. 장이 좋아졌다 쳐볼게 우리 회원님들. 자 좋아졌어.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2월 이제 그 28일 마지막 이제 그 거래일을 끝으로 해서 약세장 분위기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2019년도 1월 2일이죠. 1월 2일이 되는 바로 그 순간서부터 장이 뭐 이렇게 3%쯤 올라가가지고 방향 자체를 상방으로 틀어서 올라가는 상황이 진행됐다라고 가정해 볼게. 그리고 나서 이제 땡겨 간단 말이죠. 땡겨가는 이 상황 속에 그 우리 투자분들이 이제 이걸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종목이 이제 수익으로 전환을 해서 계좌에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지. 그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얘기지만 많은 투자분들이 지금 시장 상방에 대한 베팅이라든지 시장 상방에 대한 그런 준비 자체를 아예 하질 않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죠? 유시민 관련주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뭐 이낙연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황교안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거 알려주겠다면 이제 정신이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환장이 돼 있는 상태이지 지금. 증시에 대한 어떤 상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큰 거시적인 계획을 세우는 투자자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습니다. 장은 내일 또 안 좋겠지 뭐 미장 떨어졌으니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야. 그쵸? 짧게 보고 단폭적으로 보기 때문에 긴 추세를 못 본단 말이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가 장이 쓰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올라가는 게 보이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30%, 50%, 70% 이렇게 수익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개인 투자분들이 항상 역할이 뭐다? 외국인들이 방향 잡아주고 기관들이 힘을 실어준 다음에 방향으로 상방으로 틀어주고 고공상승 장세가 진행되면은 그 중심에 그죠? 중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온 다음에 고점에서 물리는 게 항상 개인의 역할이라고.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그죠? 장이 전환되고 나서 중간점 이상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투자분들이 또 몇백 프로 수익을 냈다. 또 신라젠 같은 종목도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300% 500% 가는 종목도 분명히 나올 거고 또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분명히 또 나올 거란 말이지. 그냥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누가 이제 돈을 막 벌었다고 하게 되면은 이탈했었던 주식 투자 인구들도 돌아옵니다. 이탈했었던 주식 투자 인구도 돌아오고요. 새로운 주식 투자 인구도 늘어나요. 왜냐하면 옆집 아저씨가 뭐 셀트리온으로 뭐 차를 바꿨네 이런 얘기 또 들려올 거란 말이지 분명히. 집을 바꿨네 뭐 몇 억을 벌었네 이런 얘기 들리게 되면 이제 나도 한번 해보자면서 분명히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도망갔었던 사람들도 내가 왜 그때 못 참았었을까, 내가 그때까지 버티고 있었으면은 지금 또 얼마 벌고 있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해야겠다, 이미 늦었는데 더 늦기 전에 해야겠다라고 해서 완전히 다 늦어버렸을 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분명히 100%.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지수로 기준했었을 땐 3000포인트, 코스닥 기준했을 땐 1000선, 그죠? 상해 지수를 기준했었을 때 이제 뭐 7000포인트, 이 정도 선까지 이제 다다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전 세계의 언론들이, 전 세계 투자 리포트들이, 그죠? 이 축제를 만끽하라고 아직도 주식 투자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다 이제 꼬시기 시작을 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잡주들 이런 것들 매매하시다가 이제 또 장 쓰는 거 보고 뭔가 이제 세게 가는 것들 보고 테마주들 바닥에 처박혀 있고 하는 것들 보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하겠다고 할 거란 말이지. 100%. 그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가정해 놓고 이제 그 상단을 바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때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 빠져나갈 생각.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이제 박수를 치고 있다. 축포를 던지고 있구나. 다 됐구나 이제. 그리고 그때 얘기했다시피 지금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때까지 이 기억을 갖고 있다면은 그때 얘기했다시피 중국발 이제 경제가 터져버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아예 그냥 끊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지. 맞다, 긴장감 늦추면 안 된다고 했었었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모든 매매를 끝내버리고 주식의 주자도 떠들어 보지 않고 이제 문 탁 닫고 나가 있겠죠. 혹은 시장 하락했다가 베팅해놓고 자산을 조금씩 전환을 하시던가.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승리를 만끽하게 될 텐데,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주식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들어옵니다. 떠나야 되는 시기서부터 들어오세요. 그런 다음에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또 큰 충격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입니다. 이번 신흥국발 지수 상승이라든지 경기 부양이 진행이 돼서 증시의 마지막 훈풍을 만들어준다 하게 되면은 주식이라는 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시간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발로 이제 이게 터져버리게 되면은 이거를 방어해줄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고 중국도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그죠? 방어해줄 수 있는 쪽이 없는 상황에서 폭탄이 터져버리게 되면은 그냥 뭐 줄줄이 폭탄이 이제 터져버리게 되는 거지. 그죠? 이거를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은 지금 회원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원금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은 이번 시점에서 계좌 회복을 하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영영 계좌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평범하게 지수 상승했다가 베팅에서 가실 생각이라면은 그쵸, 장세에 대한 상승 시세에다가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시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중국이 그 카드를 쓰기로 했다 하니 일단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유동성 장세를 풍부하게 최대한 많이 즐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중국장에다가 베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베팅을 해도 되긴 되는데 그럼 너무 뭐 신경 써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주식 전문가다 보니까 내가 매매를 하고 싶은 종목들, 그 내가 산 종목들을 은연 중에 회원분들에게 뭐 추천을 한다든지 뭐 회원 그 뭐야 이렇게 뭐 좋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 자체 리스크를 아예 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저는 이제 시장 자체에 베팅을 해야겠다. 그래서 신흥국의 중심에 해당되는 이제 중국 시장 자체에 베팅을 하는데 모찌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매매에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저의 이제 주식 투자의 모든 운을 여기다가 다 걸어가지고 마지막 한탕만 딱 해먹고 당분간 이제 주식 시장 자체를 아예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거시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하게 되면은 생각이 바뀔 수가 있지만 일단 뭐 지금 상황이 계속 고잉, keep going 계속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제 방송을 열심히 잘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대한민국 이 경제 상황에도 이제 새로운 판을 짜고자 시도하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또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요새 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는 그런 글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리밸런싱이라는 책도 나왔던데 우연찮게 서점에 가게 돼가지고 이번 주말에 잠깐 읽어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제가 12월 달 증시의 새로운 판을 짜기 굉장히 좋은 달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라 정책의 어떤 꼭대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2019년도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대한민국의 판 자체를 새 판을 짜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글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살짝 읽어봤는데 재미가 있어 보여서 사긴 샀는데 언제 읽어볼란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나오는 것들 신경 써서 한번 봐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제 강한 장세 흐름이 진행된다 하게 되면은 우리 투자분들 일단 우리 장 올라가는 거 그거는 일단 가까운 미래에 찾아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거 먼저 충분하게 경험을 하시고 굉장히 이제 증시의 훈풍으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몇 개월 정도 지나고 올해 상반기 지나고 나서 하반기 진행되고 그리고 트럼프 형이 이제 재선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부양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을 또 과감하게 팍팍 써주면서 증시를 어떻게 좀 고공행진으로 달려주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때쯤 되게 되면은 신흥국은 더 세게 갈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때쯤 되었을 때 굉장히 이제 막 미칠 듯한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되셔서 그죠?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셔야 되십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브레이크 잘못 잘못 놓치고 그냥 악셀 계속 달렸다가 그죠? 있는 거 없는 거 미수 신용 다 써가지고 그냥 인생을 그냥 다 찍어버리자 하는 순간 그죠? 고점에서 또 정신 못 차리는 분들 분명히 생긴다고요. 그때 이번 한탕만 해먹자 뭐 한 5달만 가자 혹은 뭐 6개월만 가자 이번 6개월 동안만 딱 해먹고 이제 끝내야겠다 하시면서 거품이 가득 차 있는 시기에서 그죠? 이거를 이제 파일을 크게 키워내는 그런 작업을 하셨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타임인데 악셀을 더 밟아버린 거지. 그래서 뭐 150km, 180km 가다가 이제 앞차 충돌하면 이제 뭐 그냥 뭐 골로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도로 뻥뻥 뚫렸다고 좋아할 때 그죠? 아우 잘 간다 막 뭐 샀다 하면 그냥 가는구나 하시면서 이제 막 상방부여를 오늘 하루에도 막 3번 봤다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계실 때 그죠?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지수 포인트로 봤었을 땐 일단 단순 산출했었을 때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코스피 3000 이상 코스닥은 1000 이상 그리고
예, 상해 지수 기준을 봤었을 때 한 7,000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GDP의 100% 수준까지는 증가하지 않을까. 물론 뭐 연 단위로 장기적으로요. 예. 그때쯤 되었을 때는 그죠.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으로 하셔야 되겠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악셀을 밟을 생각으로 가셔야 되겠지. 지금 기회가 예, 그죠. 이번 증시 올리는데 되면 마지막 기회, 그리고 투자분들 원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이번 시즌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인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연 단위로 진행이 될 거니까 길게 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좀 큰 안목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한번 구간을 한번 좀 잡아보세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예. 그리고 중국의 이런 완화 정책과 예, 개혁 개방 정책, 그리고 어떤 그 유동성을 풀어내는 양적 완화의 장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시아 증시 내에 훈풍을 만들어 줄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차후에 이게 성공이 돼서 예, 이게 증시의 악셀 자체가 강하게 잡혀져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죠? 예, 굉장히 좋은 전망들이지 막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그때가 됐었을 때는 또 그죠? 2008년도, 2018년도와 같은 그런 충격을 이제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가 않잖아. 그때가 되었을 때는 그쵸? 브레이크에 발 띄고 브레이크 밟고 예, 악셀에 발 떼고 이제 나와야겠지. 근데 이게 나오려면은 만족감을 얻어야 돼. 만족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번 시즌에 돈을 왕창 벌었구나. 이 정도 했으면은 나 다 했어. 그만해도 돼. 라는 그런 만족감이 들어야지 거기서 멈춥니다.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만족감이 안 들고 예, 어설프게 돈을 살짝 만지게 되면은 예, 욕심이 더 나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더 부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먼저 시작한 사람은 이미 돈을 벌어놓고 이미 풍족해져 있는 상태에서 보너스 파동까지 즐기는 거기 때문에 예, 만족스럽게 장을 종료할 수 있는 마인드가 생깁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 우리 대다수의 투자분들은 언제 들어온다? 절대 지금부터 준비 안 한다고. 예. 이낙연 찍는다고 또 예, 황교안 찍는다고 지금 100%예요. 그거 하고 있다가 또 이제 예, 뭐 이렇게 뭐 몇 번 이제 이렇게 쳐주다가 이제 빠지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어차피 뭐 대선 뭐 한참 남았으니까 또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묻어 놓는다고, 또 물타기 하고 있을 거라고. 예. 그런 다음에 장이 살아 올라가게 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신라젠을 사례로 얘기해 줬잖아. 신라젠이 사기 좋았던 굉장히 좋은 시점 2015년도 상반기 10,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5개월 동안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투자분들 뭐 하고 있었어? 2017년도 5월달에 대선 테마 매매하겠다고 돈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반기문에 쳐물리고 문재인이 쳐물리고 안철수에 쳐물리고 다 쳐물렸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신라젠은 2017년도 5월달 지나가면서 11배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그 올라가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언제 사? 신라젠 10만원 넘어가게 되면은 8만원 넘어가고 9만원 넘어가게 되니까 거기서 마우스에 손 올라간단 말이야. 20만원 간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그죠? 100%예요. 무조건이에요. 장담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 8만원까지 사서 8만원에 사가지고 신라젠을 10만원까지 먹었다고 칠게. 근데 이게 만족스러워 안 만족스러워? 만족스럽지가 않죠. 만원대에 사놓고 10만원까지 먹은 사람은 10배 뛰기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만하고 더 하라고 해도 쫄려서 이제 못해. 이제 더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씨 10배를 먹었는데 여기서 더 하는 건 미친 짓이다. 정신 차리자.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8만원대 들어와서 10만원 정도만 즐기신 분들은 그죠? 20만원까지 간다는데 여기서 인생 걸어야겠다. 그 생각 거기서 중간에 한단 말이지. 신용 미소 쓰자. 스탁론 쓰자. 레버리지 쓰자. 거기서 썼다가 영영 이제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트 자체가 처음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죠? 장이 쓰고 올라가고 폭발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죠? 폭발하기 전에, 서기 전에 먼저 준비해 놓고
장세 전망 미리 해놓고 신라젠으로 치게 되면은 10,000원대 사놓고 그죠? 8만 원까지는 달려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8만 원까지 올라가는 궤도상에서 수익을 내신 다음에 8만 원이 실제로 왔어. 그럼 이제 그만한단 말이지. 어우 씨 8배 왔다. 와 대박이다. 심장 떨린다. 돌아버릴 것 같다. 너무 무섭다. 기절할 것 같다. 하면서 다 판단 말이에요 이제. 만족스러운 수익을 경험했기 때문에 끝. The end.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족스럽게 매매를 중지하는 사람과 그죠?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더 쓰는 사람. 그 차이는 누가 멍청하고 똑똑하고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밖에 없어요. 미래의 상황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쵸 15,000원대에 먼저 사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만둘 수가 있는 거고, 미래의 상황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죠?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더 나기 때문에 거기서 레버리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그쵸? 그 하나의 차이예요. 먼저 가느냐 뒤에 쫓아오느냐. 뒤에 쫓아오면 쫓아올수록 불리한 위치에 처해지는 거고, 먼저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장세 분석하지 말라고. 현재 대선 테마주가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대선주 매매를 하지 말라고. 쉽게 얘기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장세인지를 생각한 다음에 미래의 장세에 해당되는 종목을 지금 사놔야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고 얘기를 하겠지 지금은. 하지만 그죠, 내일장 돼서 또 우리 회원님들 보시면은 또 반대의 매매를 또 하고 계실 게 또 100% 똑같습니다. 알아들으시는 분들만 알아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 또 1시간 살짝 넘게 또 진행을 해드렸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큰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서의 대외 개방 정책에 대한 부분을 국가의 지도부가 나서가지고 진행을 하기로 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이제 통화 정책 자체를 쪼이는 쪽에서 풀어주는 쪽으로 전환한다라는 점. 그죠? 이로 인해서 지금 이제 뭔가 폭탄을 갖고 있는 중국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폭탄을 더 키우고 거품을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점. 그 정도로 지금 중국 경제는 급하다라는 거죠. 급하기 때문에 올리는 거 뭐 그럴 수 있는데, 급하기 때문에 올렸다가 이제 도저히 갖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터져버리는 거는 그죠, 우리 투자분들이 역대급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큰 충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는 아예 그냥 주식시장 자체를 그냥 떠나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그쵸, 이번 중국발 경기 부양이 진행이 돼줄 때 그죠, 최대한 땡겨 먹을 수 있는 그죠, 많은 자금들을 만족스럽게 땡겨 먹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즉 미리 준비하셔서 미래의 장세를 현재 시점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최대한 즐기시고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다들 꽂아내신 다음에 그죠, 스탑하자, 브레이크 잡자, 엑셀에 발 떼자 하는 시점 오게 되면은 그쵸, 그 누구보다 빠르게, 그 누구보다 먼저 증시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떠나 있은 다음에 남들 개작살 나는 거 뒤에서 구경하시면서 역시 오졌다 라면서 이제 장세를 바라보시던가, 아니면은 역배팅을 하셔가지고 시장 작살나는 거 배팅 하셔가지고 그 국가부도의 날에 나오는 그 윤종학 과장처럼 시장 하락했다 배팅 해가지고 남들 다 울고 불고 막 난리 브루스 치고 있을 때 웃으면서 뭐 이렇게 바라보시던가, 아무튼간 뭐 선택은 우리 회원님들 뜻이고. 그래서 그때 돼서 그죠, 하방을 배팅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눈을 가지시려면은 그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만족스러운 수익들을 현재 시점에서 많이 누려놔야 됩니다.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나중 돼서 뒷땅 차지 말고. 오늘 방송은 제 생각에 굉장히 우리 투자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